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현대사회법 오늘 11주차 수업이 되겠죠? 네. 벌써 그 11주차 거의 뭐 총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열심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이제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는요, 이 온라인 강좌를 14주차까지 찍을 겁니다. 그리고 업로드 하고요. 중간에 만약에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 그러면 또 다시 그 찍었던 내용을 더 가서 또 오프라인 수업할 거니까, 그냥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은 수업에 구애받지 말고, 오히려 제가 2번씩이나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좀 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라인을 계속 들어주시고, 오프라인을 한다 그러면 오프라인 들으면 됩니다. 대신 또 여러분은 또 복습하기 위해서 또 온라인은 계속 제가 찍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11주차인데요. 그렇죠. 우리 현대 사회와 이제 법이죠.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 우리 이제 가족 생활과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 생활과 관련된 부부, 자식들, 상속 이런 것도 배웠죠. 그다음 우리가 뭘 사고 팔고 이런 거, 경제 생활을 합니다. 경제 생활과 법을 배웠고, 또 직장 생활과 법, 직장 생활과 법을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 우리 네 번째, 우리 저번 주까지 배웠던 형사사건과 법이 있어요. 형사사건과 법. 그래서 우리 이제 배울 차례가 이제 오늘, 스포츠와 관련된 법, 스포츠와 법. 여기 좀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법이 과연 뭘까? 스포츠와 법. 스포츠 법이 있냐? 그 다음에 스포츠 또 선수들이 가는 그 에이전트, 이런 계약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선수들 좀 인권 문제 있잖아요. 성폭력. 이런 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게 끝나면, 여섯 번째, 이제 우리 이제 12주차는 기업가 법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 회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인이 누군가. 회사는 뭐냐? 그러면 우리 기업과 관련된 법도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 보험 많이 가입하잖아요. 그런 것들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헌법이라는 과목, 우리 최고의 규범이 헌법이죠. 여기에 대한 기본권에 대해서 우리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이제 14주차가 되겠죠. 권리를 우리가 침해받았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4주차까지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한 그 강의 자료를 제가 다시, 쳐서 다시 업로드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자료는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수업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11주차, 12주차, 13, 14주차에 올린 자료를 다시 프린트 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번 주차는 이제 추가된 자료를 한다. 그리고 제가 이거 자료를 추가해서 올린 이유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그 수고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수고냐? 제가 이게 음성 강의를 하고 강의 자료를 별도로 올려드리고 하면 여러분들은 과제를 안 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냥 음성만 하고 강의 자료를 없이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에게 또 필요한 또 수업의 그 일정한 양을 채우기 위해서 과제물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강의 자료를 올리고 강의를 이렇게 올리죠. 그러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되고, 반드시 오늘부터는 그 새로 올린 그 자료를 가지고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가 올린 자료 다 뽑으셨어요? 그걸로 하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꼭 뽑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14주차까지 13페이지 되는 이 수업 가지고 이 수업이 아니라 이 종이도 아니고 이 강의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출력하고 수업에 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1페이지에 보시면 스포츠와 법, 이제 스포츠 법학이 있냐, 그 다음에 이 가치가 뭐냐, 그 다음에 스포츠 인권과 관련된 법이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스포츠 인권이 뭐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법학의 의의가 있는데요. 자, 1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법학은 법률 전반에 관해서 그 기초적 습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스포츠 법학은 스포츠에 관한 법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정의될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스포츠 법이라고 따로 있냐? 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가족생활에 관한 법은 우리가 민법이 있을 수 있고요. 얘도 경제생활도 우리가 보통 뭐 민법, 얘는 노동법, 이렇게 다른 법이 있어요. 형사사건은 뭐 형법, 형소법, 형법. 그 다음에 기업가법은 우리가 상법. 이런 법은 뭐 헌법.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뭐 스포츠법, 이런 단일 법이 있느냐. 단일법. 스포츠법이나 단일법이 있냐. 이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관련된 여러 법들을 합쳐서 스포츠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뭐 헌법, 형법, 민법 같이 독립된 실정법만을 법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실체가 없는 스포츠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제가 아니라 오타 났습니다. 제가 오타 나면 웃으라 그랬죠. 네, 오타 났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는 인간다운 단순한 활동을 즐기는 스포츠가 아니라 한 국가의 산업이고 레이저고 국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뭐 월드컵 할 때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만큼은 또 올림픽 할 때도 그렇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다양하고 전문성을 갖기 때문에 스포츠와 관련된 법을 통해서 스포츠 법학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스포츠와 관련된 여러 관련 법들을 합쳐서 스포츠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스포츠 법학의 대상은 뭐냐? 스포츠 실정법이 있어요. 헌법이나 민법, 형법 뭐 이런 것들도 실정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스포츠 법학의 대상을 어떻게 공부하냐면 제목만 기억합니다. 스포츠 실정법이 있다. 그 다음에 스포츠 고유법이 있고 국제 스포츠법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목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법학의 그 가치와 필요성이 있냐? 일본을 보시면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 스포츠가 레저를 떠나가지고 상당히 산업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운동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막 가치도 막 올라가고. 예. 특히 뭐 프로야구 선수들 아시겠죠? 예. 자, 1번 전통적으로 스포츠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경기 실적 위주에 대한 결과만을 중요시 여겨왔는 문화가 팽배했다 이 말이에요. 이기면 끝나는 거야. 지면 아주 절단나고. 자, 그래서 현대 스포츠가 인간적 기본 교육을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포츠 문화의 성장과 그 성장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생리적 가치, 스트레스 해소, 심리적 가치, 사회적 힘을 위해서 사회적 가치 등등등 관광객 유치, 그 생산 유발 효과 등 올림픽을 하면 생산성을 많이 유발하잖아요. 이렇게 통합적인 가치가 된다. 동그라미입니다. 스포츠는 통합적 가치다. 그 다음 현대 사회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개 이상의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뭐 스포츠를 하는 게 하고 있죠. 뭐 테니스를 친다든가 뭐 자전거를 탄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예, 어떤 뭐 기구에서 뭐 농구를 한다든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스포츠 하나 정도가 있죠. 그래서 스포츠 대상의 대중화 시대가 열렸고요. 이런 스포츠는 선수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들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뭐가? 스포츠가.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아시죠? 지금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스포츠에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사건도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뭐 도박 사건도 있고, 뭐 선수들이 폭력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린 선수들이 어떻게 성폭력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스포츠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가 음주운전도 하고, 뭐 다양한 문제 많잖아요. 이렇게 3번 스포츠인들도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왜? 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이든 미래이든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장래에 그들이 지도자가 합니다. 지도가작이 아니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또 훌륭한 제자를 양성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법 규정에 맞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경우 스포츠 문화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아니고 어린 학생부터 이 법을 배워서
지도자가 됐을 때 이 법문화는 한층 더 성숙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가 있고 그럼 스포츠 기본권이 뭐냐? 우리 2페이지에 오시면 현대에서 스포츠는 인간의 인격 발전과 표현에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 충족, 체력 및 건강 증진을 도움을 줍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스포츠가. 그 일정한 기술과 운동 양식을 갖춘 자유롭고 창조적인 신체 활동과 관련된 문화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뭐가요? 네, 스포츠가. 그래서 이 스포츠가 옛날에는 어떤 운동선수들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뭐 거의 대중화됐죠. 대중화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추어들이 뭐 잘 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야구를 상당히 좋아하죠.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잘 못해요. 근데 누른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스포츠가 저변화 현상에 의해서 그런 게임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산업 문화가 상당히 저변이 확산되어 있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 체력 및 건강 증진된다. 그래서 우리 뭐 빨리 걷기나 뭐 달리기, 이렇게 조깅, 그다음에 등산 이런 거 했을 때 체력이 많이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그걸 뭐 굳이 뭐 스포츠? 운동이니까 스포츠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이 스포츠 기본권의 내용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이거 뭐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들이 여기에 다 지금 나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헌법 10조. 자, 우리 각주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이게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은 존엄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걸 행복추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바로 10조 1항에 있습니다. 10조에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의무를 무조건 보장해야 된다. 어디서? 국가가. 그래서 기본권을 침해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등권 11조 보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헌법 조문이 다 기본권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모든 국민이란 말은 이때 그럼 외국인도 우리 국민일까? 아니죠. 외국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제 국적을 가진 국민만 모두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2항에 보시면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뭐 양반, 뭐 노비 이런 제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뭐 A급 클래스, 뭐 B급, 뭐 기업가들은 A급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다. 다 똑같아. 뭐 사람이면 일정한 연령에 의해서 표를 하나씩 갖는 게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좀 다 평등이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카이스트 제도 같은 데 보면 우리 옛날에 뭐 통일시라도 뭐 육두품, 뭐 오두품, 뭐 진골, 성골 이런 계급 제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회가 좋습니까? 우리 지금 안 보이지만 사실 그래요. 그런 뭐 로얄 패밀리에 그런 클래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거 자기네끼리만 즐기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사망,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의 효력이 있고 어떤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않는다. 뭘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게 헌법 10조나 11조,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시면 스포츠 안전권, 그 다음에 신체 안전권. 우리 신체 안전권은 우리가 헌법 12조, 34조 있습니다. 우리 각조 가볼까요? 헌법 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타지 아니하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보안 처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5조. 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건권 36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인간의 존엄권, 안전권, 그 다음에 건강권, 보건권 이거 전부 다 스포츠 기본권이다. 그래서 스포츠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냐?
이 스포츠 기본권은 전부 다 이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이에요. 우리 10조, 뭐 11조, 뭐 등등 이런 것들,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다음에 보건권, 그다음에 신체 12조의 신체 자유 등등등 이런 데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포츠 문제적인 성폭력 및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스포츠 인권센터는 네모 쳐보세요. 스포츠 인권센터는 스포츠의 성폭력의 개념을 지위와 힘의 차이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협박, 꼬드기는 행위까지 이를 성매개로 가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게 바로 어디서 말하고 있다? 스포츠 인권센터라는 곳에서 말하고 있는 성폭력의 개념은 바로 이렇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의 보호 보기보다는 미성년자의 성을 우선 보호한다. 따라서 스포츠 지도자의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이 약한 학생 선수들의 성적 발육을 침해하게 되면 범죄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요. 여기에 보이시죠? 10조가 뭐냐? 아까 10조 봤죠? 우리 헌법 10조. 우리 헌법 10조가 아까 인간의 존엄성. 보이시죠?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그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행복 추구권에 파생되는 원칙이 뭐냐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있어요. 성적으로 내가 누구랑 어떤 관계를 갖든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 이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에요. 이거는 행복 추구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미성년자가 참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든 나의 자유다. 이런 걸 꼬드겨서 야, 행복 추구권에 너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어. 미성년자야. 그래서 너 나랑 어떠한 교제를 하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미성년자에게 이렇게 했을 때 그래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네. 이런 걸 보호하다 보면 미성년자들은 다 보호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행복추구권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만 이거보다는 이분들의 성보호가 더 우선시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네가 커서 미성년자를 벗어났을 때 네가 결정해라 이런 거지.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금 주장하는 것은 지금 미성년자의 성보호 차원에서는 어불성설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런데 뭐 성년 보고 성년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했는데 너는 없어 이렇게 하면 문제되지만 미성년자는 이런 성적 자기결정권보다는 뭐 미성년자 성 자체를 보호하는 게 더 우선시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폭행했을 때 범죄가 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스포츠 성폭력의 발생 원인은 이 상명하복의 문화예요. 뭐 코치와 감독에 대한 상명하복, 잦은 신체 접촉, 툭툭 치고, 합숙 훈련,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 징계 조사를 했을 때 그 한계 누가 할 것인가, 가자는 개편이다. 뭐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다. 자, 세 번째 예방과 대책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해야 되고요. 성폭력 감시 기구를 만들어서 또는 상담소를 활성해야 돼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 저기 누가 상담소에 들어가나 보면 쟤는 성폭력 당했다. 키키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성폭력 감시 기구 및 상담소를 활성하고 운동부에 대한 그 숙소를 개선해야 돼요. 그다음에 스포츠법 교육을 강화시키는 방안들을 우리가 한번 참고해보고 활용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의 유행에 따라서 그 형태가 강간,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 몰래카메라, PC에 휴대전화 이용한 음란 메시지가 나오고 그래서 요즘 그 불법 촬영 이거 범죄입니다. 반드시 그거 하면 안 돼요. 보내거나 받아서 보는 것도 그것도 뭐 범죄가 됩니다.
나누어 유형했다. 어디에서? 여성가족부에서는. 그런데 대한 책육회가 아니라 대한 체육회입니다. 스포츠 성폭력에 대해서 강간, 성추행, 성희롱 여기까지만 하고 구체적인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요거 반드시 구별해서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학교에서 감독이나 코치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학생 선수가 미성년자로서 성인 선수와 달리 특별히 보호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 형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범죄를 규율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법이 아니라 특별법에서 더 형을 가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상의 계약이 있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선수 계약 동그라미 하시고 2번에 스폰서기 아니라 이 오타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빨리 좀 치느라고. 스폰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이전트 계약.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부분에서. 자, 그래서 이 스포츠 계약을 이제 보시면 선수 계약은 이제 운동 선수와 구단이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운동 선수와 구단 당사자가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쌍무 계약이다. 너는 열심히 운동하고 성과를 올려라. 그 우리 브랜드 가치가 올라진다. 그래서 난 너에게 연봉을 얼마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쌍무 계약. 서로 대가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유상 계약, 대가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낙선 계약이다. 오케이? 이렇게. 그럼 스폰서 계약은 후원자인 기업이 현금, 물품, 노하우, 조직적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운동선수, 팀, 협회, 연맹, 스포츠 행사를 지원하고 피후원자의 운동선수 등을 이용해서 후원자의 이미지를 제고시키자 후원자의 상품, 자산 등 직간접적으로 홍보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폰서 그 후원 받으면 뭐 어디 팀이면 옆에다가 이게 로고 찍히고 가슴에 찍히고 뭐 어깨에 찍히고 그런 거 보셨죠? 예, 그게 바로 스포츠 계약에서 스폰서 계약이다. 그다음에 에이전트가 이거 뭐예요? 대리 계약이죠. 대리는 에이전트 회사 대리인을 통해서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야구 선수가 미국에 가려면 메이저리그에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영어 잘못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겠죠. 에이전트 회사.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에이전트 계약이란 프로 선수가 구단이나 대기업과 입단, 연봉 계약 또는 스폰서 계약을 할 때 선수에게 최대한 이익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계약 테이블에 나서는 선수 대리인이 에이전트를 이용한 계약을 말하고 있다. 대리인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선수 계약, 스폰서 계약, 에이전트 계약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인권과 관련된 법들이 뭐가 있는지 좀 보시면 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부터 학생 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공고를 통해서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정책을 인권 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학생 선수 인권 보호를 대책을 마련하고 자 공고했다. 뭐가요?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공고가 있었다. 어디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 그다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에 내실을 기하고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체계적 죄송합니다. 코가 간지러워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인권위원회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에 내실을 기하고 관련 정책의 지속적 체계 추진하도록 규범적 기능을 제시하고 스포츠 관련 당사자 스스로 인권 친화적으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냐? 헌장을 만들고 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고 학습권을 보호하는 등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어디에서? 여기도 인권위원회에서 스포츠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스포츠 그 인권 강화와 선수의 건강과 안전 증진, 선수의 성보호를 가능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인권과 관련된 이런 법들은 이게 인권위에서 공고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권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면서 선수도 어떻게 해요?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느끼게 한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하고 한번 쭉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기업과 법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수업하고
이제 뭐 제가 한 뭐 25분에서 30분 정도 녹음하고 있으니까 촬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듣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복습 잘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